안녕하세요. 델타 세무회계 이철구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아파트를 물려주고 싶은데 증여세가 부담되신다는 상담을 자주 받습니다. 그때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방법이 부담부증여입니다. 전세보증금이나 부동산 담보대출을 함께 넘기는 방식입니다. 잘 쓰면 세금이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에게나 유리한 방법은 아닙니다. 오히려 세금이 더 나오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서울 대부분의 지역이 규제 지역이 된 지금은 특수관계인 간 부담부증여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준비해야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부담부증여를 활용해야 안전하게 절세할 수 있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담부증여란 말 그대로 부담을 지우면서 하는 증여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파트를 주면서 그 집에 걸려있는 전세 보증금이나 담보대출도 같이 넘기는 것입니다. 아들은 집을 받는 대신 그 빚을 떠안습니다. 세법은 이걸 두 개의 거래로 쪼개서 봅니다. 채무를 넘긴 부분은 아들이 빚을 갚아주는 것이니 그만큼 대가를 받고 판 것으로 봅니다. 아버지에게 양도소득세가 나옵니다. 나머지 부분은 대가 없이 준 것이니 그대로 증여입니다. 아들에게 증여세가 나옵니다. 세금을 내는 사람이 둘로 나뉘고 세목도 둘로 나뉩니다. 증여세는 누진세입니다.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이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부담부증여를 하면 증여로 보는 금액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낮은 세율 구간으로 내려앉습니다. 숫자로 보겠습니다. 시가 10억 원 아파트에 전세 보증금 4억 원이 들어있고 아버지가 성년인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입니다. 증여세만 놓고 보면 1억 2천만 원이 줄어듭니다. 두 경우 모두 30% 세율 구간이지만 과세표준이 4억 원 줄어든 만큼 그대로 세금이 빠집니다. 다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채무 4억 원에 해당하는 만큼은 아버지가 판 것으로 보므로 아버지에게 양도소득세가 나옵니다. 이 양도세가 얼마냐에 따라 전체 유불리가 갈립니다. 양도차익은 채무가 전체 식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안분해서 계산합니다. 아버지가 그 집을 얼마에 샀는지, 얼마나 오래 보유했는지가 그대로 반영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이라면 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부담부증여 역시 비과세 효과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아버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 나오지 않고 증여세만 줄일 수가 있습니다. 증여신고서에 채무를 적었다고 부담부증여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 간 부담부증여는 원칙적으로 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사이라면 그렇습니다. 즉 국세청이 빚도 같이 넘겼다라는 말을 그냥 믿어주지 않습니다. 받는 쪽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인정됩니다. 세 가지를 갖추셔야 합니다. 1. 증여하는 재산에 담보된 채무일 것, 그 부동산에 실제로 걸려있는 전세보증금이나 담보대출이어야 합니다. 2. 수증자가 실제로 인수할 것,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인이 바뀌고 대출은 채무자 명의가 실제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3. 수증자가 실제로 갚을 것입니다. 마지막 항목 때문에 사후 관리가 따라 붙습니다. 국세청은 넘긴 채무가 나중에 누구 돈으로 갚아졌는지를 추적합니다. 아들이 떠안은 전세보증금을 나중에 아버지가 대신 반환해주면 그 금액은 그 시점에 다시 증여한 것이 됩니다. 부담부증여로 줄인 세금을 나중에 그대로 토해내는 셈입니다. 그래서 채무를 갚을 자금 출처가 수증자에게 있는지를 증여 시점에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큰 채무를 넘기는 설계는 시작부터 위험합니다. 최근에는 취득 단계에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부동산 규제가 확대되면서 특수관계인 간에는 채무를 인수할 수 있는 능력이 확실히 되는지 소명을 하지 않으면 구청에서 취득세로 문제를 삼을 확률이 높습니다. 부담부증여가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불리해지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 증여자가 다주택자인 경우입니다. 채무 부분에 붙는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줄어든 증여세보다 늘어난 양도세가 더 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증여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면 양도세 부담이 거의 없어서 부담부증여의 효과가 가장 커집니다. 유불리를 가르는 첫 번째 갈림길이 여기입니다. 둘째, 취득세입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 취득세도 둘로 쪼개집니다. 채무 부분은 돈을 주고 산 것으로 보아 유상취득세율이, 나머지는 무상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거나 받는 사람이 이미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중과 여부까지 따져야 합니다. 셋째, 2월과세입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일정 기간 안에 다시 팔면 취득가액을 증여받은 가액이 아니라 원래 증여자가 샀던 가액으로 계산합니다. 증여로 취득가액을 올려두고 곧바로 파는 방식을 막는 규정입니다. 부담부증여로 넘긴 뒤 바로 매도하실 계획이라면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넷째, 시점입니다. 2026년 세제 개편안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2027년과 2028년에 한시적으로 완화되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2028년부터 축소됩니다. 채무 부분에 붙는 양도세가 연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시기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